21대 대선 본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이 확산되면서 선관위와 경찰은 초긴장 상태입니다. 대통령 선거 본투표를 앞두고 각 정당 선대위는 마지막까지 총력 요새를 펼쳤습니다. 소중한 한 표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만 남았습니다. 주요 후보들이 충북을 찾아 어떤 공약을 했는지 정리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21대 대선 본투표가 충북에서도 시작됐습니다. 지난주 사전투표에서는 역대 두 번째 투표율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본투표에서 역대 최고 투표율을 세울지도 주목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전효정 기자, 지금 투표소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청주 서현중학교에 마련된 가경동 8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오전 6시부터 투표가 시작되면서 지금은 1시간이 넘게 지났는데요. 이른 시간부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한 유권자들의 발길이 계속해서 투표소부터 정문까지 줄지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북에서는 496곳의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전 7시까지 충북 투표율은 2.6%를 기록 중인데요. 지난 20대 대선 같은 시간과 비교했을 때 0.4%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지난 사전투표에서 충북 투표율은 33.72%를 기록하면서 지난 대선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았는데요. 오늘 본투표에서 역대 최고 투표율을 갈아치울 수 있을지도 이번 선거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사전투표를 제외하고 오늘 본투표에는 충북 유권자 91만여 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본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주소지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만 투표를 할 수 있는데요. 자신의 투표소는 선관위 홈페이지나 배송된 선거 공보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표장 안에서는 모든 사진 촬영이 금지되고요. 기표소에 있는 기표 전용 도장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지를 훼손할 경우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고 그대로 무효 처리가 되고요. 투표소나 투표소 주변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투표가 오후 8시에 종료되면 즉시 개표 절차가 시작됩니다. 투표함은 완전히 봉인된 채 각 정당과 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도내 14곳의 개표소로 이송됩니다. 1차로 투표용지를 분류기에 넣으면 기표된 후보별로 용지가 분류되고요. 이번 대선에서도 수검표가 도입되면서 기계로 분류한 투표지를 개표 사무원들이 한 장씩 손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일반인을 비롯해 각 정당에서 추천한 개표 참관인들이 옆에서 지켜보게 됩니다. 수검표 절차로 개표 시간은 다소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선거 결과는 자정쯤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대선을 둘러싸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충북경찰은 최고 경계 단계인 가포비상을 발령하고 도내 496곳의 투표소와 14곳의 개표소 주변 경계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지금까지 서현중학교 투표소에서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사전투표 기간 선거 범죄들이 적발됐습니다. 제천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오전 제천시 중앙동 사전투표소 앞에서 일면식이 없는 80대 여성의 손목을 잡아당기며 특정 후보에 대한 투표를 강요한 혐의로 60대 여성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소나 그 주변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날 괴산에서는 93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 기표한 투표용지 사진이 공유돼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편 이번 선거 기간 중 충북에서는 선거사범 56명이 적발됐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어제 오전까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56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선거 벽보와 현수막 훼손이 49명으로 가장 많았고 선거운동 방해 1명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지난달 20일 제천역 인근 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선거운동을 방해한 50대와 지난달 13일 증평군의 한 도로에 걸려있던 이재명 후보 현수막을 칼로 훼손한 70대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각 정당 충북선대위는 오늘 본투표를 앞두고 어젯밤 늦게까지 마지막 총력 유세를 펼쳤습니다.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충북 전역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압도적인 승리가 절실하다고 호소했고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겨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병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거운동이 가능한 마지막 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민석 최고위원이 청주의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김 의원은 민주화 운동을 배신하고 일제강점기와 관련해 뉴라이트 발언을 했다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국민이 돼가지고 어떻게 우리 선조 보고 일본 국적이다. 아니 100번 김문수 대한테 중국 국적이다. 대통령 후보를 사퇴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적을 버려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또 이재명 후보가 근소한 표차로 당선되면 극우 세력이 부정선거 주장으로 발목을 잡을 거라며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민주당 충북선대위는 선거운동을 마감하며 도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 충북이 대한민국 정치 변화의 중심에 있었다며 도민의 자부심을 다시 한번 빛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주당이 승리할 것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천북도 도민들께서 보여주셨던 따뜻한 환대와 그 환호는 잊지 못할 겁니다. 국민의힘 충북선대위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을 시군별 방방곡곡 유세로 마무리했습니다. 인파와 차량이 몰리는 주요 길목을 돌며 기호 2번을 찍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도민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정의를 바로 세우고 충북의 미래를 완성해야 한다며 정직하고 검증된 김문수 후보에게 희망을 모아달라고 밝혔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진정성과 또 어떤 정책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리 도민들, 국민들이 많이 인정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현명하신 우리 유권자께서 투표해 주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충주 전통시장에서 연단에 오른 이종배 국회의원은 김문수 후보는 비리나 재판받는 게 없다며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정직과 청력 그리고 능력과 진정성 등 진품임을 알아봐 주시고 또 충청북도 발전을 앞당겨 주실 기호 2번 김문수 후보를 현명하게 선택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 밖에 민주노동당 충북 공동선대위는 청주 도심에서 마지막 유세를 열고 재벌 개혁과 노동 중심의 체제 전환, 사회 공공성 강화를 이루겠다며 권영국 후보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네, 지난 22일 동안의 공식 선거운동도 막을 내렸고 이제 오늘 선택의 시간만 남았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충북을 찾은 후보들은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는데요. 후보들의 공약을 허지희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선거운동 막판 이틀 연속 충북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서울에서 멀수록 지원이 더 많이 가게 하겠다며 지역을 강조했습니다. 특혜를 통한 일방적 발전에 대다수 국민과 지역이 소외되고 피해 입는 이 잘못된 이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꿀 기회입니다. 충북 발전 공약으로 초격차 배터리 산업을 육성해 충청, 영남, 호남권을 잇는 배터리 삼각벨트를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배터리는 K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장비입니다. 초격차 배터리 기술로 우리 경제를 재충전하고 대한민국 잘살이즘의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청주와 충주, 제천 등을 찾았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지역 균형 발전을 언급하며 더 나아가 지방분권을 강조했습니다. 세금이나 이런 수입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중앙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 충청북도와 각 청주시 시군에다가 확실하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해법으로 청주시 특례시 지정을 공약했고 충주 19전투 비행단 활주로를 민간 물류공항으로 전환을 제시했습니다. 청주공항과 연결되는 항공 물류단지와 항공 관련된 다른 첨단 산업을 유치하고 싶다는데 여러분 제가 반드시 이종배 의원님과 힘을 합쳐서 교통에 집중된 인프라 공약은 두 후보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특히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과 오송 K바이오 스퀘어 조성,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CTX 건설은 뜻을 함께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용인 충주 고속도로 지원, 충주 원주간 철도 건설, 중부내륙선 지선 설치, 동서 횡단철도 건설 조기 확정을 추가로 약속했고, 김문수 후보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2호선 신설과 수도권 GTX 노선과 직통 연결,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확충 등을 공약한 점에서 차이를 보였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방사광 가속기와 바이오 신약 등의 전략산업 육성을 약속했지만 공식 선거운동 기간 충북을 방문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24일 청주를 방문했던 권영국 후보는 기후위기 대응과 노동자 불평등 해소를 내세웠습니다. 충청권 광역철도망과 민간 항공기 전용 활주로 등에 대해선 재원 방안 등을 이유로 중단 또는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댓글 조작 의혹을 받는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이 충북도 내 학교 한 곳을 대상으로 청소년 기업 탐방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북교육청은 해당 학교가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5차례에 걸쳐 리박스쿨이 진행하는 청소년 기업 탐방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 탐방은 대기업 시설과 금융기관 등을 돌아보는 프로그램이며 충북교육청은 이념이나 역사 교육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 충북교육발전소는 왜곡된 이념 교육이 늘봄학교 프로그램이나 체험학습 등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수화상병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가운데 단양군에서도 첫 발병이 확인됐습니다.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은 지난달 31일 단양군 영춘면 과수농장에서 과수화상병 감염이 확인돼 출입 제한 조치를 하고 매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과수화상병은 지난 12일 충주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7개 시군 28개 농장 9.76헥타르로 늘었습니다. 농정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역학조사를 벌이는 한편 인접 시군에 대한 예찰을 강화했습니다. 김창규 제천시장이 주민 반발이 일고 있는 태양광 폐패널 처리 시설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김창규 시장은 어제 기자실을 찾아 이 시설이 환경 재앙이 될 수 있다며 진입도로와 자연재해, 소음 문제 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사업계획서를 적합 통보한 것에 대해서는 관련 지침에 따른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해당 업체는 봉양읍에 태양광 패널을 파쇄하는 시설을 추진 중이며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2025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를 전국에 알리기 위해 주요 도시에서 국악 버스킹 공연이 펼쳐집니다. 오는 5일 엑스포 D-100일 기념행사가 열리는 서울 뚝섬 한강공원을 시작으로 대전과 천안, 대구, 보령, 전주에서 오는 8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국악 버스킹이 진행됩니다. 이번 국악 버스킹에서는 이상 밴드와 소리맵시, 그라나다 등 퓨전 국악을 대표하는 실력파 아티스트들과 비보잉과 국악을 결합한 댄스 공연팀 라스트리 크루 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조직위는 국악의 매력을 일상에서 접해 엑스포 참여로 이어지는 계기로 만들 계획입니다. 단양군이 오는 24일까지 일주일 살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충청북도 이외 지역에 사는 성인이면 누구나 3박 4일에서 최대 6박 7일까지 자유롭게 단양을 여행하며 정해진 과제를 수행하면 됩니다. 모집 인원은 모두 50개 팀 130명 내외로 팀당 1인에서 4인까지 구성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에게는 1인 기준 최대 40만 원, 4인 팀 기준 최대 124만 원의 숙박비와 체험비, 여행자 보험료 등이 실비로 지원됩니다. 청주시가 세계 환경의 날인 오는 5일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줄인 가정에 지역 화폐를 지급하는 감량 보상제를 운영합니다. 대상은 전자태그 방식의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주민으로 한 달 전보다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한 월별 실적에 따라 1,000원에서 4,000원까지 보상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청주 시민은 매달 5일부터 10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보상은 매달 15일에 지급됩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